순서대로 지금부터는 한 20분 정도 초대 손님을 모셔서 해양수도, 부산에 필요한 의료정책 및 제도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초대한 손님은 이영풍 전 KBS 기자님이시고 현재 부산 동구서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 동구에서요, 동일국민학교, 부산 서중학교, 금성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 학부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사, 그리고 영국 가서 웨일즈 카디프 대학에서 해양정책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해운경영학과 박사 과정을 주경야독으로 지금 어지러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기자로서 일을 하셨는데요. 기자가 되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 우리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1970년생입니다. 70년 개띠입니다. 개띠. 이제 좀 이 50대를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 수 있는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의 운명이 있는가? 이런 어떤, 제가 4개월 전에 KBS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아시죠? 제가 민노총하고 싸우다가 해임이 됐는데, 그래서 한번, 내가 KBS에서 2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뒤를 좀 돌아보니까 내가 기자가 될 운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기자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대 경제학과 다닐 때 그 당시에는 뭐 취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실 그 대학에 막 추천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말씀인데 뭐 삼성이나 LG나 그 당시 LG가 아니죠. 럭키금성, 뭐 SK는 없었고 선경,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데 추천서가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상대, 법대, 공대 이런 데는 그냥 3.0만 넘으면 취직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 다닐 때 공부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제 제대를 하고 도서관을 지나가는데 도서관 그 게시판에 뭐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딱 보게 됐는데 그게 그 당시 조선일보하고 지금 SK가 됐죠. 선경. 그 두 회사가 이제 돈을 내어서 대학생 논문 현상 공모를 했어요. 그때 그 와이서 시절이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그 주제가 국제화였어요. 그래서 국제화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 1등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00만 원을 딱 보는 순간 눈이 동공이 열려가지고 순간 저 돈이 내 돈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한 달 반 정도 시금을 전폐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집에 다락방에 가서 쓰고 또 자료 조사를 위해서 뭐 KBS도 찾아가고 부산일보도 찾아가고 부산발전연구원도 찾아가고 국회 도서관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논문을 썼습니다. 합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보기 좋게 낙방했죠.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제 선물을 주더라고요. 이거 자개로 된 명함 넣는 그걸. 그래서 그걸 제가 딱 받는 순간 제가 진짜 머리에 번개 맞았어요. 순간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개랑 기자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언론사를 많이 갔거든요. 다녀보니까 이거 앞으로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기자를 하면은 정보를 가장 먼저 다루는 취급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대, 그리고 국경이 무너지는 국제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제가 정보화 시대에 좀 아주 경쟁력이 있는 조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3학년 2학기 때 언론사 시험 쳐야 되겠다. 그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결심하면 그냥 마구 달립니다. 결심하면은 좌우를 마구 달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뭐 스터디도 하고 이 경제학은 신문방송학과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신문방송학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조를 많이 받으시고 그거 다 가져와봐 여보 이래가지고 그때는 여보가 아니지. 다 가져와봐 이래서 제가 뭐 방송 관련 뭐 이런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 훨씬 공부 잘했어요. 졸업학점이 4.3이었어요. 부산대학교 신방과 졸업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동생의 그걸 보고 시험 노트를 쳤는데 보고. 진짜 그게 다 나와가지고 제가 KBS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기자가 됐습니다. 아, 네. 그 계기도 굉장히 특이하고 사모님의 내조도 그때는 사모님은 아니었고 여친 애인, 애인 사랑하는 애인. 아, 네. 애인의 내조도 컸네요. 그러면 이제 기자 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일이나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이런 힘든 건 일. 어떤 게 제일 있어요? 힘든 일은 그거였어요. 제가 그 입사하면요. 기자들은 지금도 그걸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 수습 기자가 있잖아요. 수습. 저희들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 뭐 인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인턴은 좀 시켜보고 얘가 좀 문제 있으면 입사 안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일단 입사 시켜놓고 3개월 동안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데 부검장을 보냅니다. 부검장. 사망 그래서- 사건 같은 네, 부검장. 그래서 그날 제가 왜 부검장을 간지 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 항도 매일신문인가 뭐 그때 이 폐간된 신문이 있어요. 대우에서 만든 그래서 그 신문의 일면 하단에 이렇게 그때 사회면 기사가 잘 먹어줬습니다. 뭐 살인 사건, 뭐 살인 사건, 뭐 화재 사건, 방화 사건, 뭐 이런 거, 유괴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 동반 자살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제목이 뭐였냐면요. 생활고 비관 부부 동반 자살 이렇게 해서 뭐 어젯밤 몇 시쯤 뭐 부산 어디에서 뭐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A 씨, B 씨가 자살하는 발견이 됐는데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기사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부검을 거의 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자는 죽어서 말하는 이 사자가 라이온 이 동물이 아니고 죽은 사람 사자는 항상 몸에 죽으면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보는 거죠. 혹시 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부검장을 갔죠. 갔는데 그 당시에는 1996년 2월이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인권 개념이나 개인정보 개념이 지금보다는 엄청 희박했어요. 저 아시죠? 30년 전에 우리 저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뭐 특정 국가 이야기가 그렇지만 저 옛날 아프간 가니까 그냥 파키스탄 가는 그 비행기 뭐 뜨자마자 전부 내려가지고 담배 다 피더라고요. 내가 충격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갔더니 부검장 출입이 좀 자유로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족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출입 기자라고 이야기하면은 특별한 그거 없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입회할 수 있도록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시신 3구를 제가 부검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1번 그 신문기사에 났던 아저씨 시신이 들어왔어요. 그 시신을 어떻게 부검할까? 참 궁금하시죠? 예. 그 제가 어릴 때 저희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야야, 니는 크면은 법원, 검찰, 경찰서, 병원, 응급실 근처는 절대 가지 마라 이랬거든요. 근데 기자들은 사건 기자는 거기 매일 갑니다. 매일. 험한데 매일 갑니다. 거기 가야 사건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딱 목 여기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올라온 그 아저씨의 사인에 대해서 거만이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 거만이 선생님 아직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그 사건 기자들 사이에서는. 부산에서 부검하면 그분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의 그 돌아가신 그분의 사인은 오른쪽 여기 목에 자상이 있었습니다. 칼로 자상이 있고 위가 그냥 다 타버렸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변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만이 말씀은 뭘 먹은 것 같은데 이걸로 안 되니까 본인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 농약 같은 걸 마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살하셨구나. 이건 맞네. 근데 그분의 부인이 들어왔어요. 부인 시신이. 부인 시신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거만이나 또 거만이를 도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기자도 들어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하는데 돌아가신 부인의 시신은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고 이 안에도 아무런 그게 없고 근데 딱 한 군데 목에 딱 이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조라. 네, 그래서 이분은
무언가에 질식되어서 돌아가신 것 같다. 자, 이래서 동반 자살이 아니네. 동반 자살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살인은 하고. 거만이의 결론은 그겁니다. 신랑이 이 와이프를 먼저 질식사 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은 스스로 하다가 자해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약을 먹고. 농약을 드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확인해서 기사를 다시 썼습니다. 생활고 비관 부부 동반 자살이 아니고 와이프 살인. 질식사 시킨 남편 자살 시도 이렇게 이제 했더니 선배들이 이야 이거 수석 기자 똘똘한데 그래갖고 제가 좀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그 오보 기자들이 쓰는 기사가 상당수 오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힘들었던 이유는 그때 검사 시보들도 와요. 수석 검사. 근데 제 중학교 동기가 그때 검사 사법시험대에서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오니까 승용차를 타고 다 떠나더라고요. 경찰도 그 112 차를 타고 다 떠나고 유족들은 이미 떠났고 저 혼자 남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혼자서 그 두구동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는데 그때 2월 달에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근데 그 두근거했습니다. 사실은. 그 옛날 전설의 고향 월화의 공동묘지 그런 거 아니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쭈삣쭈삣 섰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그 보도국에 들어가서 기사를 썼는데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찰관들도 그런 이야기 하시고 뭐 그런 좀 험한 장면을 보면은 그날은 집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래서 경찰서에서 잤는데 경찰서 그 상황실 이런 데서 우리 경상도말로 낑기가 잤습니다. 자는데 그때 제가 결혼 예정이었던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험한 걸 보기 위해서 내가 기자가 됐나? 나 뭐 정보와의 최첨단 뭐 이런 걸 예상했는데 이게 너무 험한 거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잔상이 오래 남습니다. 지금도 살인 사건 현장에 제가 많이 갔습니다. 그 숨진 고인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거는 왜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이게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상후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정말 많은 고통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건강보험에서 잘 커버가 좀 안 되고 약간 뭐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 들어가시자고 법을 만들어 주세요. 법을 만들면 되지.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자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요. 유학도 가시고 또 뭐 전쟁 기자 이제 이런 것도 하셨는데 외국에서 살면서 혹시 오늘의 주제가 이제 건강 뭐 의료제도 이러는 거니까 혹시 뭐 진찰을 받거나 의사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아팠던 적? 오늘 여기 오신 분께 다 뭐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습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야기하면요. 제가 영국부터 이야기할게요. 영국은 GP라고 해가지고 영국 딱 들어가면요. 당신의 GP, 저의 일종의 주치의는 요 병원이다. 홍길동 뭐 내과. 그럼 제가 그 선생님한테만 갑니다. 이거 뭐 사소한 이런 병 같은 거는 내가 뭐 독감이 와가지고 막 열이 나고 막 난리가 나도 병원 가면 약 안 줍니다. 거기는. 이거는 48시간 지나면 낫는다. 참아라. 네. 좀 주사나 주세요. 주사 안 놔줍니다. 거기는 절대. 애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주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가 막 열이 펄펄하고 병원 뛰쳐가는데도 주사 안 줘요. 48시간 지나면 낫습니다. 얼음을 대세요. 그래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그죠? 주사 잘 안 놔줍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급한 경우 있잖아요. 우리 유학생 중에 한 명이 맹장이 터졌어요. 여학생이었는데 네. 우리 지금도 계속 만납니다. 병원 딱 갔더니 응급 환자는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응급 환자는. 들어가서 종합병원 좋았어? 물어보니까 거의 호텔급인데요. 그렇게 잘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주로 의사 선생님은 인도계가 많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전부 한국 출신들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들어가면 좋은데 종합병원 들어가 줄 서 있다가 돌아가신 수가 많아요. 또
제가 있을 때 한국 그 주영 한국 대사관에 그 국장 한 분이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그 강경화 정세가 오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좀 또 현지 공무원이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현지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우리처럼 막 급하다 이러면 병원에서 빨리 받아주잖아요. 네. 영국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 나가 보면 압니다. 나가서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네, 네. 전쟁 때 제가 또 갔다 왔거든요. 2001년도 제가 하여튼 가지 말라는데 다 갔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는요 가보시면은 여자하고 어린애는 물건입니다. 물건. 인권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병원은 어떻게 씁니까? 여성들 특히 몸이 아프면 이거 뭐 차도로 쓰고 그 제대로 진료가 되겠습니까? 여자 그러면 여성 의사 병원은 따로 있나요? 여성 병원 그저 신문 기사 같은데 보면 여성 병원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자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과목. 외간 남자가 다른 여자 몸을 못 만지니까 그죠? 그럼 여자 의사 선생님이 있으려면 여자 여학생들을 의과대학 보내야 되잖아요. 네. 공부 안 시키지 않습니까? 여자들 공부 그렇죠.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여성들이 아프면 아프면 절단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게 지구촌에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까? 네. 그런 나라는 좀 너무 극단적인 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병은 그냥 외래에서 대충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응급 환자라든지 중증은 이제 확실하게 커버해 준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들어가니까 호텔이라던데요. 영국 병원은 그렇군요. 엄청 잘해주더라는 네,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외국이랑 살아봤으니까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일단 의사 만나기도 쉽고 되게 편하다. 이제 그런 게 장점이다. 사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 이거 설계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 좌파들이 제일 증오하고 미워하고 험담 많이 하는 사람 1순위가 1번이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네. 2순위가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네. 때로는 1순위가 박정희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 가장 것 같습니다. 진보적인. 네.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깐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 네. 근데 굉장히 미워하죠.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베네수엘라 버스 타고 저리 갔을걸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에 들고 들어온 분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 건강보험제도 네. 이건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K-팝, BTS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이 건강보험제도 이걸 더 잘 조화롭게 발전해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는 상품인데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외국인들 특히 특정 국가 많이 와서 돈은 별로 안 내는데 엄청 빼먹잖아요. 사실은 이건 문제예요. 문제 지금 굉장히 큰 문제. 네, 그런 거 맞습니다. 그 지금 서울에서도 이제 서울에 살다가 지금 이제 부산에 내려와 계시는데 이 이제 뭐 의사를 만나거나 진료를 받을 때 어떤 차이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차이 있죠. 일단 서울의 의사 선생님들은요 서울말을 쓰잖아요. 친절하게 들리죠. 근데 부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저와 같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죠. 좀 투박하게 들리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마다 이제 다 다른데 네. 우리 부산의 의사 선생님들은 뭐 단디 치료를 잘 해주죠. 단디. 제가 지금 쓸개가 없습니다. 쓸개 빠진 사람인데 쓸개 뗐습니다. 제가 이 쓸개에 이제 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는 저 서울에 있는 집은 서대문이고 지금 사는 부산에 있는 집은 동구 초량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 쓸개를 떼냐 마느냐 이렇게 고민을 할 때 마침 앉았는데 부산 분이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 떼고 말고는 환자께서 정하시라고 하면서 저보고 뭐라 했냐면은 제가 떼는 건 잘 뗍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 쌤한테 맡기면 확실하게 수술이 되겠다. 그래서 쓸개 제거 수술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
뭐 이런 신문들을 보면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뭐 중앙으로 많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부산에 살 때 부산대학병원이나 동아대병원이나 우리 부산에 대학병원들 많잖아요. 거기 가서도 특별하게 뭐 서비스의 차이 이런 건 별로 느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만 서울의 쌤들은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표준말로. 네. 네. 부산에 있는 쌤들도 저는 뭐 네.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정부가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병원들도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병원이랑 차이가 나지 않게 수준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내가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치료를 잘 받는지 좀 덜 잘 받는지가 결정된다면 그거는 사실 같은 나라 국민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 지방이랑 뭐 수도권이랑 상관없이 의료 수준을 똑같이 올리는 이제 이거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설정은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떨지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그래도 뭐 저는 사실은 저 뭐 쓸개 떼고 뭐 몇 가지 이 50세 되기 전에 역시 그 저 아홉수 그 마지막 고비 있지 않습니까? 왜 천왕봉 올라가면은 그 깔딱고개 있듯이 이상하게 9살만 되면은 이 병원을 간다든지 교통사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9세에 수술을 뭐 한 두세 가지를 했는데 그 두세 가지를 두세 가지 1년에? 쓸개 떼고 뭐 부신 떼고 뭐 또 이 담즙관이 막혀가지고 또 그것도 뚫어 하고 뭐 했는데 그 외에는 저는 사실은 등산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갈 일은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 외에는. 그래서 저는 이게 친절하게 좀 대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부산에 계신 선생님들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 왜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제가 좀 흥미 깊게 읽었던 기사가 뭐냐면 그때 부산에 이제 외항 선원이라고 해야 되나 큰 배가 들어왔는데 거기 코로나 환자가 되게 많이 발생해가지고 다 검사하고 이 사람들 어딘가 입원시켜야지 되는데 뭐 갈 데 없고 막 그랬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부산이 이제 그 부산의 정체성이 해양 수도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바다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올 텐데 그 사람들이 아프면은 어떻게 될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련 뭐 난민 또는 뭐 이민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주니까 네. 해외 노동력을 많이 국내로 유입시켜서 네. 값싼 노동력을 보충하고 또는 박사급 이상의 또 인텔리도 있으면 많이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를 좀 풍요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입니다. 돈.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을 내시오. 외국인에게. 자, 우리 특정 국가 어디라고 다 아시죠? 오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BTS 수준의 아주 그 OECD 거의 막 1등에서 5등 수준 되는 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을 내시오. 돈을 내야 됩니다. 그죠? 돈을 안 내고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간 이 개발 발전시켜온 의료 시스템의 서비스만 딱 챙기고 가겠다? 또 친척까지 다 부른다면서요, 또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은 특히 외항 선원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돈을 내시오, 제대로. 이 제도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는 꼭 한국 국적이 아니어도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어도 우리랑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여를 하고 같이 건강보험을 누릴 수 있겠지만 너무 얌체같이 빼먹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는 그건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어야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일종의 말씀드리면 상호주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지금 우리 국내 제가 이것도 너무 특정해서 말하면은 저 사람 또 뭐 혐오 발언한다 이럴까 싶어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요 부산하고 가까운 지역에 뭐 지금 뭐 하나 건축하는데 뭐 안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좋아요. 지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그거 지어달라면 지어줍니까? 안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상호주의가. 그런 거. 특정 국가에서 한국 와서 의료 서비스를 그렇게 하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나라 들어가서 그런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주의를 존중해 줘야 되죠. 상호주의가 안 되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지 않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쌓아놓은 건강보험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게 의료기관이 이 건강보험을 하는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이런 식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호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고 하거든요.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만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건강보험 안으로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요양기관을 좀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산타크로스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사실 우리 지하철 타면요, 중국말, 일본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까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외국 여행 많이 다녀보시죠. 그 중국말, 일본말, 한국말, 영어까지 다 내주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지하철역 보면 굉장히 좀 불만 느끼는 게, 한국이나 타이완에서는 쓰지 않는 그 중국 간 자체, 그걸 왜 우리가 써줘야 되지? 예? 그럼 중국에 가면 우리 한국말로 정확하게 써놨어요 지하철역에? 저는 이거는 좀 상호주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 와서 살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70년 동안 발전시켜온 인권, 언론 자유, 자유민주주의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대담의 주제가 해양 수도 부산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부산이 해양 수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보건의료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가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저 사회생활을 부산에서 14년, 서울에서 13년, 한 27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대학도 부산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았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53세인데요, 만으로. 그래서 제가 서울 사는 기간 동안 저는 유학생처럼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서울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돼. 일단은 말이, 예? 아무리 노력해도 방송할 때는 그 보도용 표준말이라고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스무리하게 이제 이렇게 하지만, 전 기본적으로 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서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의 어떤 시각으로 서울 문제들을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에 말씀드리면은, 저의 그 건강검진, KBS는 제가 있었던 직장 KBS는 건강검진 그 혜택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병원에 다 가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그래서 저는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세브란스 체크업. 예, 거기서 받으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하고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말을 딱 들어보니까 러시아 말 같아요. 중앙아시아 몽골에 있는 소위 말해서 돈 좀 있는 부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거 돈 되겠다. 부산에 지금 대학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부산대, 동아대, 고신대, 삼육대까지. 이게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구에 있어요, 서구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우리 지금 공안수 서구청장님하고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의료 관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좀 뭐랄까 체계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KBS에 있을 때 그 K-팝 이런 거 좀 그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객들, 그때 중국인들 많이 들어올 때였는데 제가 신사업기획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KBS에 와서, 여의도 KBS에 와서 2시간 반 상주하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짰어요 그때. 그래서 딱 오면은 그 견학호를 먼저 보여주고, 뮤직뱅크를 매주 금요일 하니까 그걸 이제 몇 명 인원을 정해서 리허설 하는 것도 보여주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뿅 갑니다 정말. 그거 엄청 좋아해요. 특히 어린애들, 부모들이 또 애들 자녀들하고 같이 오니까 또 저기 가면 뭐 풍물패 공연하는 거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2시간 반짜리 짰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서구에 있는 4개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병원. 사실 이걸 대학병원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하고 치료하는 분들이지 사업하는 의료관광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부산에 또 호텔이 많잖아요. 우리 저 중구에 가면 고모도 호텔 있죠. 뭐 해운대 파라다이스 등등 많잖아요. 그 숙박시설이 있어. 병원이 있어. 바다도 보여. 그죠? 먹거리 많아. 얼마나 이 가성비가 좋잖아요. 또 부산은. 또 KTX 있죠. 크루즈 터미널 있죠. 좀 있으면 공항 만들어지죠. 왜 근데 이걸 못 만드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거를. 응?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소위 말해서 SPC 같은 특수 목적법인 비스무리한 그 링크를 만드는 그런 조직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날만 새면은 밥만 먹으면은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여기 돈 많은 사람들 접촉해가지고 다 데리고 오세요. 8촌까지 오면 할인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은 8촌 30% DC 뭐 이래가지고 부산으로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물론 서울로도 가겠지만 그럼 여기 오시면은 저 골프장도 공짜로 보내주고요. 자갈치 시장 뭐 어떻게 되고요. 이런 상품을 만드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품을 만드는 조직.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오면 뭐라도 사 먹을 거 아닙니까? 네. 커피집도 되고 밥집도 되고 뭐 이런 게. 그래서 이 주변이 좀 풍요롭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이런 걸 많이 기성 세대들이 만들어 줘야 아이 KTX 타고 서울 안 갈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제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약간 코멘트를 한다면은 대학병원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고 이제 그 검진을 할 외국인을 할 그런 이제 의료기관을 따로 분리를 해서 그러려면은 지금의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꿔서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수준이 높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 검진을 하는 거니까는. 근데 일정 수준의 그런 이제 의료기관을 분리를 해서 상품 의료를 외국인에게 팔고 그거를 연계해서 어떤 크루즈나 이런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는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니까 세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은 세금을 취약계층의 치료비로 쓰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는 또 고용 창출도 되고 돈도 벌고 외국인한테 받는 돈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든 일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작전을 짤 때 일다 쌍피, 일다 쓰리피가 최고 좋잖아요. 맞죠? 네. 쉽게 우리 쉽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크루즈가 한 척이 들어오면은 한 3천 명이 들어와요. 3천 명. 지금 사실 제가 이제 해양을 공부하기 때문에 크루즈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한 3천 명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부산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별로 볼 게 없어. 뭐 재미난 게 없어. 이러면 오겠어요? 안 온다고요. 그러면은 가는 김에 야 아빠는 나는 저기 경주 가서 뭐 골프 치고 뭐 카지노 가서 좀 카지노 할게. 그럼 엄마는 저 부산대학 병원 가서 외국인 전용 부산대학병원은 안 된다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 건강검진. 제가 건강검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서비스 보니까 상품이 있어. 상품이 있어. 요걸 가서 해 하고 우리 딸 아들은 뭐 예를 들자면 MBC 방송국, KBS 방송국에 뭐 K-팝 뭐 있다더라고. 거기 가서 그런 공연을 봐. 그럼 이러면 배 타고 오면은 다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시청이든 뭐 구청이든 네. 이 우리 여기 부산에 있는 어떤 그런 멤버들이 그걸 만들어 주면 크루즈는 여러분 크루즈 배는요 3천 명이 저 승객이 타면 승무원이 거의 절반쯤 됩니다. 3,000명 타면 승무원이 한 1,500명에서 1,800명입니다. 그럼 그 승무원 1,800명, 1,500명을 또 우리 애들로 채우면 돼요, 또. 왜 이런 고민을 안 하냐 이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그래서 같은데요. 사실 부산이요. 이게 밖으로 뚫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은혜 교수님 대구분 아닙니까? 대구에 아주 유명한 사립대는 영남대죠. 부산에 유명한 사립대는 동아대입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대구는 내륙지향적이고 부산은 해양지향적이잖아요. 바다로 나가야 부산이 삽니다. 바다로 나가야. 그렇군요. 네. 부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네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예비 후보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지역구 예비 후보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저 다음 주 월요일 날요
11시에 부산시 의회 그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출마 기자회견. 예, 혹시 시간이 되시면 뭐 시청이나 시의회 주변에 계시면 한번 시간 되시면 와서 좀 박수도 쳐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12일 날 아침에 제가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구에서 다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정치 시작을 저의 고향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왜 하느냐 여러 가지 뭐 교과서적인 답변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확 바꿔 보려고 해요. KBS 투쟁이나 또는 언론, 여러분 언론에 대해서 불만 많으시죠? 네? 쥐들이 주인이, 여기 계신 분들이 국민들이 주인이신데 쥐들이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싸우다가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바꿔놔야 되겠다. 바꾸려면은 아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은 촛불은 힘이 세죠. 그죠? 촛불보다 힘센 게 횃불입니다. 횃불. 횃불보다 힘센 것이 투표죠. 투표보다 더 힘센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제도입니다. 제도. 제도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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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 하신 거예요? 네, 또 할까요? 아니요, 이제 시간 너무 많이 돼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오늘 해양수도 부산 내 필요한 의료정책 및 제도라는 주제로 이영풍 기자님이랑 말씀을 나누었는데 뭐 부산을 위한 특별한 의료제도라기보다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 바다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이 의료기관을 좀 분리한 다음에 상품화를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거기에 이런 수익금을 우리 국민들이 쓸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시간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토론회요. 헷갈리네. 이 인터뷰 북 콘서트에 북 토크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요. 우리 이은혜 교수님은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의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시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불 안에서 만세 부르면 바뀝니까 세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태극기 들고 나와서 주장하시고 호통치시고 액션을 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이은혜 교수님 국회를 보냅시다. 자, 감사합니다.